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숲 TV 만남입니다. 저는 더불어숲 사무국장 정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정말 귀한 손님을 어렵게 섭외 끝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 반가운 초대 손님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더불어숲은 신영복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보다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발적 시민 모임입니다. 시민단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극적 시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모쪼록 저희가 만든 영상 잘 보시고 어렵겠지만 함께하고 싶은 분들의 마음을 내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그 신영복 선생님의 서예에 관한 심층적인 대담인데요. 우리나라 서예에 관한 일 하면 이분을 빼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서예 관련 기획 및 전시에 있어서 독보적인 업적을 쌓으시면서 서예의 대중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술의 전당 서예에 관해 수석 큐레이터 이동국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유, 아닙니다. 옆자리 끼워서. 뭐 독보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아직 할 일이 더 많고 여전히 현장에서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기고 있는 중입니다. 더 많이 더 발품을 팔아야지 서가 이 시대에 왜 중요한지 조금 더 빛이 날 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신영복 선생님 작품을 만나면서 바로 이게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셨고요. 예. 수석 큐레이터님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선생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죠?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이동국 선생님 모시는데 저 혼자 너무 버겁다고 느껴서 또 다른 전문가 한 분을 제가 섭외를 해서 공동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또 우리 더불어숲의 회원이시기도 한 분이고요. 이미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신영복 서체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서예가이자 그리고 더불어숲 회의이시며 세종 손글씨 연구소를 이끄는 김성장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장 선생님도 상당히 바쁘신데 대전에서부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옥천에서 왔습니다. 옥천. 대전, 네, 좀 아래쪽에. 예. 그 손글씨 연구소는 대전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전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럼 이제 세종에서 대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이 한글이기 때문에 예, 세종은 역시 유효합니다. 아직. 그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세종 손글씨 연구소. 알겠습니다. 저 혹시 대전으로 가서 대전 손글씨 연구소로 네. 바뀌나 했지. 예, 함축적 의미가 이게 그 중의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종대왕 덕분에 한글을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 자, 오늘 본격적인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열심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신 이동국 선생님은 원래 예술의 전당의 큐레이터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 뭐 사람들이 큐레이터란 말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통 이 큐레이터란 개념도 개념이지만 저는 서예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하고 시작하죠. 서예 이전의 큐레이터는 작품을 전시장에 걸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객이 작품과 만나도록 해주고 근데 그게 뭐 어떤 전시든지 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시대마다 인물마다 아니면은 동양 서양 모든 인간이 만든 이런 그 물, 그 우리는 작품이라 하고 유물이라 하고 그래서
뭐 서예 역시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그 원리는 이제 다 같습니다. 단 큐레이터는 이 작가의 스튜디오에 있는 작품을 그냥 단순하게 전시장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왜 옮기느냐, 왜 그러냐, 이 왜에 대한 그래서 관객들이 이 작품을 전시장에서 보고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 그걸 큐레이터는 정확하게 그 간파를 하고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전시를 걸기 이전에 작품과 관객을 염두에 두고 이 시대 사회에 어떤 맥락에서 이 작품이 걸리는지 그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한 점이든 10점이든 100점이든 걸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서예 큐레이터가 따로 누가 있나요? 선생님 유일한 분이시죠? 뭐 유일하다 하면 좀 그렇고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없는 셈이긴 한데, 저는 서예 큐레이터는 없어요. 지금 뭐 그래도 뭐 있다면 있는데 백악미술관에 누가 큐레이터를 하나요? 따로? 그렇지는 별로 안 하는데. 않고,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시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작가가 선생님이 작품을 하나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하여튼 서예 그죠. 큐레이터는 말하자면 없어요, 다양한 제가 작품을 알기로는. 모아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의 메시지를 관객들한테 이제 전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내서 관객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작품 못지않은 그런 역할을 작가 못지않은 역할을 하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그 전시 메시지가 결국은 관객은 결국 대중이고, 대중이 이 어떤 우리 정치 경제를 이제 더 앞서가지고 사회를 바꾸게 하는 큰 힘을 문화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내는 거다. 그 큐레이터는 그렇죠. 사실 거기에 있죠.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유일한 큐레이터라고 지칭되는 이유는 20세기 100년간 서구 미술 중심적으로 선은 미술도 아니다, 예술도 아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은 아예 그 20세기 와서는 그냥 많이 좀 미술에 아예 갈로밖에 내쳐져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유일한 사람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거는 매우 비극이다. 앞으로 이제 서희 시대가 다시 와야 되고 당연히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신영복의 세기체가 미리 다 제시를 해놨다. 저는 이렇게. 그 얘기는 이따가 좀 한번 해보고. 근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예술의 전당이 35년 전에 개관했는데, 그때는 개관할 때 지금도 규모도 좀 작았잖아요. 건물의 크기가 좀 작았는데 그때 이미 서예관이 있었어요? 그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 예술의 전당이 만들어질 때는 서예관이 없었습니다. 35년 전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82년부터 뭐 우리 역사인데 전두환 정권 때 예술의 전당이라는 걸 착상을 하고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때는 오페라 극장, 음악당, 교육관, 그리고 예술자료관, 그리고 미술관 이렇게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일중 김충년 선생한테 글씨를 배웠어. 말하자면 어떤 군인으로서 무식하다 이런 어떤 우리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글씨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글씨를 배우는데 일중 선생이 아니 전 세계 모든 예술을 이렇게 다 모으는 이런 아트센터를 만드는데 왜 민족예술의 정수라고 하는 서예가 빠져 있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무릎을 치고 맞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실제로 서예박물관은 처음에 교육관으로 만들어져서 전시장이 2층, 3층인데 교실 11개가 구조로 돼 있어요. 처음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건 70% 공정이 다 끝났는데
서해관으로 그 자리에서 바꿉니다. 아. 좀 바꿔. 권력의 힘이죠. 예, 그래서 덕분에. 그래서 88년 2월 15일 음악당하고 서해관이 1차로 개관됐고 92년에 이제 미술관 예술자료관 93년에 오페라 극장이 개관됐어요. 그 저는 그 예. 개관되던 시점에 미술관하고 같이 했다고 그래서 서해관이 있어서 예. 야 그러면 관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예. 또 이런 숨은 기가- 이야기가 기사가 오늘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저도 서해 박물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그 맥락이 있어요. 저 경영학을 전공을 글쎄 말이에요. 저 질문도 하겠습니다. 경영학 하신 분이 예. 우리나라 최고의 서해 큐레이터로 예. 이렇게 진로를 바꾸게 되신 그 진로를 가게 되신 그 이유를 한번 좀 저 경영학,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학이래 부전공이래 하면서 사실 글씨 쓰고 싶은 거는 뭐 좀 날 때부터 신영무 선생이 남청강 모래사장에 그렇죠. 발로 음. 글씨를 썼다고 저 평전에 거의 나오는데 예. 저는 뭐 신영무 선생님까지는 아니지만은 하늘에 대도 글씨를 쓰고 싶다 해서 늘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그 책에 보면 강감찬 장군 글씨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거 이렇게 뭐 그걸 뭐 어쨌든 뭐 그리고 촌에서 뭐 농사 짓고 뭐 이런 때 뭐 서당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고 학교 때는 뭐 그래서 고등학교 나오면서 저는 글씨를 썼고 그리고 대학교 때 솔직히 우리가 졸업 정원제 뭐 그렇죠. 바로 걸린 때니까 새벽 4시부터 도서관에 줄 서는 거 보고 와 이거 뭐 130%를 뽑아 놓고 너무 이게 대학이 뭐 낭만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졸업정원제라는 건 많이 뽑아서 네, 30% 잘라낸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흐지부지 됐습니다만은 네. 당사자들에게는 예, 엄청난 예,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고요. 왔었죠. 그래서 아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뭐냐. 그래서 글씨를 쓰고 싶은 거. 이건 뭐 대학 4년간 나는 그냥 모든 거 유보해놓고 글씨만 쓰자 이랬는데 예술전당에서 공채 2기 모집이 나온 거예요. 예술 경력, 예술 그러니까 공연 기획, 전시 기획, 예술 정보. 저는 경영학을 했으니까.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서해관이 생겼다는 것은 그 사실 전 대구에서 공부를 했지만 촌에는 아무도 몰라요. 글씨를 썼기 때문에 그걸 그 정보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채 모집을 인터넷이 한다는 걸 없었다니까. 나오고 대학 4학년 이야기도 88년이니까 경영학 전공하나들 전부 대학 저 전공에서 다 갔어요. 이 4학년 이야기 때는 학생 경영학과에 160명인데 학생이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다 이미 취직 다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취직을 못하고 이제 좀 어디 각각 빌빌 이렇게 도서관에 일을 하다가 예술의 전당 공채 모집이 나왔고 그걸 보고 이제 응모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서해 박물관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경영을 했으니까 회계장부 정리를 했는데 미술관이 개관되면서 전부 다 미술관으로 전시 기획하는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텅텅 비어 서해 박물관. 그래서 제가 서해도 좋아했고 뭐 회사에서도 야, 아무도 안 할래 한다. 네가 해볼래? 저다 불러주면 하겠다 해서 제가 30년을 넘게 한 자리에서 그냥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또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려면 오래 있어야 된다.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독보적이라고는 하지만은 오래 특히 예술의 경우는 정말 오래 요즘 분초를 다투고 바뀌는 시대이지만은 그럴수록 정말 100년 1000년 내다보는 이런 게 지금이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 김성장 선생님은 그 우리 이동국 선생님은 언제부터? 뭐 저는 이제 그 원광대 서예과 대학원을 다니는 중에 이제 가끔 서예관 전시를 그때는 제가 같은 뭐 접근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왔다 간 상태였었고 이제 뭐 그 가끔 이제 서예 관련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이제 그런 뭐 전시 관련 그런 이렇게 이제 본 정도였고 구체적으로 뵌 거는 그 신영복 기필기 모임 할 때 거기 와서 이제 발표하실 때 저도 좀 인사드렸고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럼 그 전에도부터 아신 거네? 2006년 알긴 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필목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얼굴을 언제 했느냐 떠나서 붓을 찌는 순간 이미 다 서로 통하고 있으니까. 참 뭐. 그래서 그 메시지가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동국 선생님한테
그 서. 이 서란 무엇인가? 참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고 짧은 질문,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그렇더라도 선생님 생각은 서는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선생님은 서예와 서를 구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예. 그 서라고 하는 것은 표현 대상이 문자잖아요. 예, 문자고 문자는 결국은 조형과 내용이 한 몸이다. 조형과 내용이 한 몸이다. 이미지와 예, 텍스트가 예, 한 몸이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서예와 서를 구분하는 요즘 우리 시대 서는 너무 조형 중심으로 흘러가 버렸다. 그러니까 형태. 예, 형태 중심으로 흘러가 버렸다. 그래서 이게 그냥 시각예술로 미술로 되는데 문자의 절반이 결국은 내용이고 텍스트고 그러니까 내용과 조형, 이미지와 텍스트가 딱 한 몸. 이게 인간이 만든 그 예술 중에 예, 토대이자 궁극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림이라고 하는 있었죠. 언어가 예. 있고 암각화가 예,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한 3만 5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 하는데 예, 예. 한 3만 년이 그러니까 이집트 상형 문자나 우리가 동아시아의 각골 종종 같은 거 치면 한 아무리 빨라도 3천 년, 5천 년. 그렇죠. 3만 년은 무문자 시대로 지내왔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말만 있었고, 그림만 있었고, 또 그전에는 몸언어, 춤이나 노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마지막의 언어가 결국 문자고, 그렇죠. 그걸 토대로 한 게 서고, 그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용과 조형이 한 몸이라는 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20세기는 서는 미술도 아니다, 예술도 아니다고 하는 서구 잣대. 서양에서는 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없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잣대로 우리 동아시아 서를 재다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 서를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 그래서 이 지점에서 내용과 조형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 따지고 보면 현대미술 돌파구가 없어요, 지금.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설치 영상까지 이 세상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다 예술로 해냈는데 예, 답이 없는 거예요, 현대미술에서는. 그 다음이 뭐냐? 알고 보니까 내용과 조형, 이미지와 텍스트가 한 몸인 이 서가 서구 미술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되겠다고 하는 흐름, 그 각성 또 움직임은 이미 서구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오늘 이 지점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거꾸로 지금 여전히 식민지 36년, 6.25, 3년 결국 20세기가 서구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우리 스스로 부정해버리고 놓쳐버리고 선생님도 서예학과를 졸업하셨지만은 88년 예술당 서예박물관 만들어지면서 원광대가 서예학과 만들어졌고 한 30년간 5개, 6개 학교에서 학과가 개설됐지만 지금 사실상 없이 경기대학교 하나만 대학원 과정인가요? 경기대도 뭐 서예 디자인 뭐 이런 거 하면서 거의 학생이 없어진. 대전대도 없어졌나요? 대전대도 사실상 없어졌죠. 원광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거꾸로 돼요. 학교 학술적으로 사라진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예가. 중국 경우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중화 패권주의 문화적 완성이 서다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했어요. 군사며 경제며 모든 그 미중 패권에서는 다 비등비등한데 예술로서 특히 서는 죽어도 서구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종합대학의 서예학과만 해도 200개가 넘게 개설이 돼 있고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고, 저는 서예를 살리자는 뜻이 아니라 한국 예술의 근본, 뿌리, 그리고 현대미술, 서구 예술을 받아들이면서 소화해낼 수 있는 유전인자와 같은 거기 때문에 살려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서다. 단순하게 요즘 공모전에서 출품해서 상 따는 거,
그거는 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돼요.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는. 네, 네. 물론 그거, 근데 그게 전부처럼 돼 그러니까 있으니까. 필요는 하지만 예, 예. 그게 전부는 아니라. 그럼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인식하면 왜 세기체가 지금 이 시대에 화두가 되느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장 일상적인 내 생활, 내 생각을 문자로 써내면서 그게 조형하고 내용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되게. 그런 거다. 그래서 일상이자 또 그게 계속 쓰다 보면 궁극적인. 그러니까 파인아트의 궁극이죠. 뭐 도와 선과 법과 그런 경지까지 가는 게 또 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그 어떤 우리 시대 예술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태양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고 뭐 예, 얘기를 예. 하면 좋겠어요. 아유.